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S&P입니다. S&P인데, 테크놀로지는 S&P보다 지금 강합니까? 약합니까? 더 세죠? 확 뛰어나가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주도주라고 그러죠. 주도주.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 버블이 터지고 10년 만에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활이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기술 내지 신기술 표준이 지금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윈텔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윈텔은 윈도우 플러스 인텔을 합해서 윈텔이라고 그러죠. 윈텔이 30년간 PC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1981년도에 IBM이 최초의 PC를 만든 이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때 애플의 맥킨토시가 창피를 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기술 표준이 되면서 장악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인텔하고 손을 잡고 거의 30년을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세월을 얻죠. 근데 이제 우리 뉴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윈텔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 윈텔의 시대가 가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삼드로이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삼드로이드는 삼성 플러스 안드로이드입니다. 삼성 플러스 안드로이드는 뭐냐면요. 다들 뭐 요즘들은 그걸 많이 쓰잖아요. 소위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디파인하기를, 스마트폰을 정의하기를 삼성전자의 전 사장은 이거 전화기 아니에요. 전화기 아니고 컴퓨터예요. 이거보다 큰 게 이제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PC와 노트북의 싸움에서 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얇은 판의 형태로 크고 작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4G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쓰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4G가 복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게 3G거든요. 3G는 2시간짜리 HD급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4G로는 단 한 3분 만에 그런 영화를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조그만 가방에 넣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성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 생활의 큰 변화, 이제 학생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리포트 작성하고 비행기 탈 때도요, 지금은 다 E-티켓 끊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 다 E-티켓 끊어가지고 자기가 다 호텔 뭐 패키지 예약 다 해가지고 떠나고 또 아마존으로 물건 오다고 이제 이런 시대로 가면서 우리 생활에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쪽에 수요와 관심도 집중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 예를 들면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전 세계에 빅히트를 친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주가가 IT 2008년도 신용위기 때 그때 200불 정도 하던 주가가 8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330불, 340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소위 금융위기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가는 거죠. 꿈의 주식이 된 거죠. 자, 단지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100불에서 35불로 떨어진 다음에
170불. 이것도 그냥 신나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priceline.com. priceline도 141불에서 46불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무려 400한 2, 30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제 이쪽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 표준이 등장하려면 시장을 장기 지배한다. 아주 초기 단계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하나 등장을 하면은 기존 기술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기존 기술하고 싸우면서 시장을 조금씩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걸 주도하는 계층을 이름 붙이기를 이상주의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고릴라 게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릴라 게임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상주의자가 이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혁신 제품을 조기 수용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면서 경제부의 선점을 좋아하고 대중과의 차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아직 그 물건을 안 쓰고 있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고 가지고 다님으로써 자기 우위감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대기업의 중간관리자급이나 임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항상 신기술이 나오면 내가 이런 분들 써보는 그런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서면요, 신기술이 대중에 의해서 대량으로 수용되는 단계인데, 이때가 되면은 실용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일반 대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기술의 승리를 확인하고 기술적 플랫폼이 구축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폰이 등장을 해도 초기에 안 사고 잘 안 쓰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돼서 내가 쓰는데 불편하지 않을 때 이제 사는 거죠. 표현이 되는데, 굉장한 그 초고속 성장이 한번 일어납니다. 초고속 성장이 일어나서 초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숙 단계에는 보통 사이클상 한 20년 정도를 잡아요.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셀폰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지금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나 뭐 이런 일반 인터넷 쪽은 거의 요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의 이커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지금의 셀폰,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꽤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세상을 장악한 다음에 거의 한 20년간 윈도우를 사용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장기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정부 시장을 총론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시장인데 50년 장기 수익률이 복리로 6% 정도입니다. 복리로 6% 정도니까 2010년 연말에 지수가 11,577이었거든요. 다우 지수가. 이걸 이제 50년 하면은 백값에서 1960년으로 해서 2010년까지로 볼 때 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블랙만데이가 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식을 샀다면은 지금 연 한 9%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고요. 2001년도에 911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샀더라면 지금 4%인데 왜냐하면 2008년도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7년도에 주식을 다 팔았다면 그때는 연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연말에 빵 떨어지고 나서 최고 바닥은 2009년 3월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최고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힘드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연말에 그냥 주식을 샀다면 지금 현재 연 한 15% 정도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러면 기회가 왔구나, 내 주식을 좀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고의 타이밍은 이미 좀 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형의 과정에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 상으로는 뭐 괜찮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위기 이러면은요, 그게 이제 위험한 기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도 투자냐 투기냐, 아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서 그때 내가 뭘 사야 되겠다면 그게 지금 밸류로 볼 때 많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유 자금을 동원을 해서 좀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그 결과가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참고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911이 나가지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이 어떤 거겠어요? 호텔하고 항공업종입니다.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지고 건물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 아주 박살이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강선생, 항공사 주식 좀 사지. 항공사 주식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괜찮아요. 사람들 비행기 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AMR을 많이 사셨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2년 만에 5배 남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에 교실에서 배우시게 될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또 브로커하고 상의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신경을 쓰셔서 찬스가 있으셔온 거예요. 신용위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은행 아닙니까? 은행이 박살이 났을 거 아닙니까? 났는데 저희 회사의 브로커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브로커하고 고객하고 통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브로커가 고객하고 통하는 내용 중에 선생님, 그래도 나라에는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잘 모르겠다. 제일 좋은 은행 뭡니까? JP모간, 그 다음 뭡니까? 웰스파고. 오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통해서 우리는 이 쟁반에 물을 떠놓고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평행으로 가죠. 그래서 자금 부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모아가지고 자금 부자 되는 거지만 진짜 큰 부자는 이 가치와 가격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친구를 가지고 교류를 하셔야 돼요. 교류를 하셔가지고 내 스스로의 영감과 능력을 키우고 또 좋은 어드바이스 받고 해서 하시면은 앞으로 증권 투자에서 꼭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씩.